이분한테 제가 그렇게 끌리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한 4시쯤 돼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분이 한 30분 얘기를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훈아, 네가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구나. 나하고 함께 살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이 형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살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그때 결혼할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옥탑방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려니까 수학은 다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했던 거 플러스 해가지고 미분 적분하고 수투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수능 준비하는 내내 한 80%는 수학만 들어갔어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수학을 들었어요. 그 와중에 또 집사람이 아기를 배가지고 집사람은 배가 그만큼 해가지고 몇 번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의과대학 졸업까지는 잘 했어요. 그리고 인턴까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각 과를 정할 때 전공의 지원을 해서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한 동갑 12살 많아요. 전공의 지원을 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공의도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이라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전공의도 탈락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 밤에 가서 단지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조건만 본다면 좋은 의사가 되기 좋은 조건이 아니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젊고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은 꼭 어떤 팩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가 삶에는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1년차가 일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충원한다고 모집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도 그 전에 하도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꼭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활의학과 전공이 1년차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첫 주치의를 맡게 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분은 이제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뇌출혈이 있으면 뇌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두개골을 머리뼈를 이렇게 딱 잘라내놔요. 그리고 나중에 압력이 많이 줄고 사람이 안정이 되면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여기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왼쪽 팔다리를 못 쓰죠. 말도 조금 오늘 하시고. 제가 이 환자분 처음 진찰하러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분한테는 제가 유일한 의사잖아요. 저 말고는 이분한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서울에 더 좋은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상태로 거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어떻게든 그분한테 가장 좋은 의사가 돼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 걸어가지고 병원에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분에게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요. 그 환자분 옆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재활의학과는 눈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다리 힘, 그 다음에 감각, 심지어는 이제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알약근의 힘이 얼만큼 있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해도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처음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진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호자분이 저한테 그
그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검사만 했을 뿐입니다. 검사만 하고 환자분 힘들게 해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우실까요? 이렇게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은 지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이분의 몸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져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만지고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의사가 치료를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관심,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아직 치료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확인만 했을 뿐이지만 내가 정말 이 환자에게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환자를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치료의 일환이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실은 진찰하기 전에 그분과 보호자분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아직 퇴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마음이 퇴색되면 저도 옷을 벗어야 될 때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재활의학과 의사는 웬만하면 사람 죽고 사는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일단은 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환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살리지 못했던 환자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제 별명이 봄꽃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4년 동안 병원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